2차 방정식 두 번째 연습 문제 풀어봅시다. 자, 108번인데 여러분들 교재에는 뭐 올바른 것을 찾아라 뭐 이런 형태로 되어 있을 것 같아요. 자, 일단 2차 방정식이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은 0이라고 주어졌으니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2,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3이다 라는 거를 찾아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첫 번째 두근의 합. 자, 두근의 합은 뭐 2라고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고, 자, 두 번째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은 전개하시면 되겠죠. 전개하면 알파 베타 플러스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 이래 될 테니 3 더하기 2 더하기 1이 돼서 6이다 이런 식으로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이번에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인데 사실 현재 알고 있는 건 더한 것과 곱한 것밖에 없으니 주어진 식을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로 정리해서 계산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자, 더한 게 2니까 제곱하면 4 마이너스 4 곱하기 3 하시면 4 빼기 12가 돼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자, 세제곱이네요. 알파 세제곱 베타 세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3배의 알파 베타의 알파 플러스 베타로 정리가 되니 계산하시면 2의 세제곱 마이너스 3 곱하기 3 곱하기 2. 자, 그러면 8 마이너스 9, 2, 18 해서 마이너스 10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다섯 번째 거는 통분할 거예요. 분모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 기본에 충실해서 통분하시면 알파 베타의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될 테고, 자, 얘는 다시 정리 이렇게 되겠죠. 알파 베타의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그럼 이제 대입해서 계산합시다. 두근의 곱은 3이고 더한 거 2니까 2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3 해서 계산하면 3분의 4 빼기 6 해서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겠습니다. 다음 109번 문제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 그런데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이 5라고 됐을 때 k 값을 찾자라고 되어 있죠. 자, 그럼 일단 우리가 여기서 사용할 수 있는 건 5라는 값이 현재 알파 제곱분의 1 더하기 베타 제곱분의 1, 분모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 통분해서 생각하시면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니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거고, 얘는 다시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더한 거 가지고 표현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 자,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2차 방정식이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일단 첫 번째로 알파 더하기 베타는 2분의 k, 그리고 알파 베타는 2분의 1이야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어진 값들 대입해서 계산하시면, 자, 먼저 두근의 곱 2분의 1의 제곱 4분의 1에 알파 더하기 베타 2분의 k의 제곱이니 4분의 k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두근의 곱 2분의 1. 자,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계산의 편의를 위해서 분모 분자에 똑같이 4를 곱합시다. 자, 4를 곱해주면 분모는 1이 되고 분자는 k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이 값이 얼마래? 5라고 되어 있으니까 결국 k제곱 마이너스 4가 5야. 아, k제곱은 9네. 그러면 k는 3일 수도 마이너스 3일 수도 있다. 따라서 실수 k의 값은 3과 마이너스 3 이렇게 해결이 되겠죠. 110번 풀어볼게요. 110번은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로 했으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곱을 a, b를 써서 표현을 할 수 있을 거고, 또 2차 방정식의 또 다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또 이렇게 되어 있어. 결국 이걸 이용해서 알파 더하기 베타 또는 알파 베타의 값들을 좀 찾아주고 시작을 해봅시다. 자, 먼저 첫 번째 알파 더하기 베타 두근의 합이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 그리고
두근의 곱은 b구나 라는 거를 첫 번째 식을 통해서 알 수 있었고요. 자, 두 번째 식 여기 나와 있는 x제곱 마이너스 bx 플러스 a는 0의 두근이 알파 더하기 1과 베타 더하기 1이니까 먼저 두근의 합. 그러면 알파 더하기 1에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생각을 해주면 b라는 거 알 수 있어요. 자, 그런데 결국 이 식은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2가 돼서 위에 주어진 것과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a 플러스 2는 b다 라는 식 하나를 찾아줄 수 있는 거죠. 자, 그리고 이번엔 두근의 곱 알파 더하기 1에 베타 더하기 1 하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a가 될 텐데 주어진 식 전개해서 정리합시다. 자, 정리하시면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1은 a. 그런데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 알파 베타는 b니까 자, 주어진 식이 이렇게 정리되겠죠. b 빼기 a에 더하기 1은 a다 라고 식이 하나 둘 나왔네. 자, 현재 모르는 문자는 a와 b니까 결국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이겠다. 따라서 a 더하기 b는 2라는 식이 하나가 만들어졌고요. 아래 거에 의해서는 2a-b가 1이다 라고 만들어졌으니 자, 두 식을 더할게요. 자, 더하시면 3a는 3이니까 a는 1. 그러면 b도 1이다. 이렇게 만들어지겠죠. 따라서 두근의 합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1이 되고 알파 베타는 1. 여기까지 정리가 될 겁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는 알파 4제곱 베타 4제곱을 구하고 싶어. 그럼 보세요. 알파 4제곱 더하기 베타의 4제곱은 알파 제곱의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 그러면 알파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베타 제곱을 하나의 문자로 생각하시면 얘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의 제곱 마이너스 2배 알파 제곱 베타 제곱이라고 정리가 되겠고, 그러면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 베타를 이용해서 표현해주면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알파 베타 제곱에 마이너스 2배 합쳐서 쓸게요. 알파 베타 전체의 제곱. 자, 그럼 이제 뭐 하면 돼? 구해놓은 거 알파 더하기 베타 알파 베타 대입해서 산수죠. 그러면 봅시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1 전체의 제곱에 마이너스 2배 곱하기 1의 제곱이니까 얘는 1이고 마이너스 2니까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마이너스 1의 제곱 플러스 1의 제곱 1이니까 마이너스 2가 돼서 그 결과는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다. 자, 111번 풀어볼게요. x에 대한 2차 방정식이 주어졌고 그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연속하는 정수. 연속하는 정수니까 얘들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가 알파이면 또 하나는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정리를 하든 아니면 알파 빼기 1 알파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일반적으로 뺄셈보단 덧셈이 편하니까 자, 두근을 알파와 알파 플러스 1로 정리를 할게요. 자, 조건은 하나 있겠네요. 연속하는 정수니까 알파는 정수야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자, 그럼 봅시다. 먼저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알파 플러스 1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의 k 플러스 2라고 만들어질 거고, 두근의 곱 알파의 알파 플러스 1은 두근의 곱 9 빼기 k야 라고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결국 문자는 모르는 거 알파와 k이고 식은 두 개니까 문자 두 개, 식 두 개, 연립방정식일 것 같습니다. 자, 위에 거 정리를 조금 해주면 2알파 더하기 1은 마이너스 k에 마이너스 2가 되면서 마이너스 2 이항되면 마이너스 k로 정리가 되죠. 따라서 아래식에 대입을 할게요. 알파에 알파 플러스 1은 9 빼기니까 이제 더하기로 묶어주면 2알파
마이너스 2항 되면 플러스 2 되니까 더하기 3 이런 식으로 만들어 줄 수 있겠죠. 결국 이거에 대한 방정식 푸시면 되겠네. 알파 제곱 플러스 알파는 9 더하기 2알파 더하기 3 알파 제곱 2알파 2항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6이니까 플러스 12니까 마이너스 12는 0. 자 그럼 보세요. 알파에 4, 3에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따라서 알파는 4일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이너스 3일 수도 있겠다. 알파가 4니까 또 다른 근 하나는 알파 플러스 1이 되면서 5 또는 마이너스 2라고 만들어지겠죠. 현재 알파는 정수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두 가지의 가능성이 모두 다 만족을 할 겁니다. 그러면 구하고 싶은 건 모든 실수 K의 합이니까 자 K를 찾으러 갈게요. 자 위에 거 한번 다시 정리를 해볼까? 자 얘에 의하면 K는 2항 되고 2항 해준 거예요.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3 이렇게 정리가 될 테니 다시 한번 밑에다 쓸까? 자 K는 마이너스 2알파 빼기 3인데 알파가 될 수 있는 값이 4와 마이너스 3이니까 자 첫 번째로 알파가 4라면 K는 4 대입이에요. 마이너스 8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11. 두 번째로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이때 K는 마이너스 3에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6 되죠? 6 빼기 3, 3이다. 따라서 모든 K 값들에 대한 합은 결국 마이너스 11 더하기 3이 돼서 마이너스 8이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12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을 두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 이런 식일 때 a와 b의 합을 구하는 거야. 결국 그럼 얘는 뭐겠어? 첫 번째 주어진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1은 0에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또 다른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을 찾아서 만들어주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먼저 알파 더하기 베타는 두근의 합 3 그리고 알파 베타 두근의 곱은 1 이렇게 돼 있죠. 자 그럼 여기서 한 근 또 다른 한 근이니까 두근의 합은 결국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결국 얘는 정리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에 더하기 알파분의 1 더하기 베타분의 1이 되면서 앞에서 계속 했던 거 이용해서 정리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분모가 다른 두 수의 덧셈이니까 통분 알파 베타에 알파 더하기 베타 결국 대입이죠. 대입하시면 두근의 합은 3 제곱 9 빼기 2 더하기 두근의 곱 1에 3 해서 계산하시면 10. 내가 구하고 싶은 새로운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얼마? 10이다 라는 걸 찾아준 겁니다. 자 그럼 이제 두근의 곱을 봅시다. 자 두근의 곱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분의 1에다가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분의 1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되겠고 전개를 조금 할게요. 전개하시면 알파 제곱 곱하기 베타 제곱에 더하기 알파 제곱에 알파분의 1이면 알파 2개 곱하면 더하기 베타 2개 곱하면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 자 그러면 얘는 알파 베타 전체 제곱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알파 베타분의 1이 되겠죠. 그럼 이제 대입해서 산수 두근의 곱은 1이니까 1의 제곱 1 더한 거 3이야. 알파 베타 1이니까 더하기 1이 돼서 두근의 곱은 5가 되겠네요. 결국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은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x제곱 두근의 합에 마이너스 10x 두근의 곱은 그대로 더하기 5는 0이 될 테니까 a는 마이너스 10이고 b는 얼마? 5가 되겠죠. 그래 놓고
두 개의 합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13번 문제, 113번 문제 풀어볼게요. 유리수 AB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한근이 2-루트 3이래. 그러면 일반적으로 한근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뭐예요? 대입을 해서 결국 식을 만족할 테니 뭐 그런 식의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지만 지금 조건에 보시면 유리계수다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 유리계수에 대해서 한근이 무리수 근을 갖기 때문에 루트 부분에 부호를 바꿔준 2 더하기 루트 3 역시 자동으로 해가 되겠네요. 자, 그럼 먼저 두근의 합. 두근의 합을 보시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a가 되는데 실제로 두근의 합은 얼마가 됩니까? 4가 되겠죠. 그리고 두 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b가 되는데 두 근의 곱을 계산을 하면 2 빼기 루트 3에 2 더하기 루트 3 따라서 4 빼기 3이니까 1이다 라는 걸 알 수 있겠죠. 결국 이 말은 a는 마이너스 4야 b는 1이야 라는 말과 똑같아졌습니다. 그러면 이제 내가 여기서 사용하고 싶은 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a라는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는 0 이렇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이렇게 되면 2차 방정식을 완벽히 알았으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한 근 또 다른 근 찾아서 두 근의 차를 구한 후 제곱을 해도 괜찮겠지만 여기서는 이런 식의 방법을 써봅시다. 두 근을 내가 알파와 베타야 라고 한다면 먼저 두 근의 합을 찾을 수 있을 거예요.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1, 두 근의 곱은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있죠. 결국 두 근의 차이에 대한 차이는 알파 빼기 베타의 원래 정확하게 절대값이 맞습니다. 이래놓고 이것의 제곱을 구하래. 근데 절대값의 제곱이 있으면 그냥 제곱과 똑같기 때문에 얘는 알파 빼기 베타의 제곱과 똑같을 거고 나는 더한 것과 곱한 걸 이용하고 싶기 때문에 얘를 알파 더하기 베타 제곱 마이너스 4 알파 베타를 이용해도 되겠죠. 변형 공식. 자, 그러면 더한 건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1의 제곱 마이너스 4 곱하기 마이너스 4 계산하시면 플러스 1 플러스 16 얼마? 17이다. 이렇게 정리가 되겠네요. 자, 이제 스텝 2 문제 114번부터 풀어봅시다. x제곱 더하기 4x 마이너스 3의 0의 두 실근을 알파와 베타라고 했을 때 되게 복잡한 이런 식의 값을 찾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일반적으로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아니면 2차 방정식이 완벽히 주어졌으니까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알파 베타를 구해서 대입해서 계산을 해도 되고 그런 식의 방법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여기서는 봅시다. 두 근을 현재 알파 베타라고 했어요. 2차 방정식의 근이니까 아니 방정식의 근이니까 주어진 방정식에 대입하면 참이 될 겁니다. 따라서 알파 제곱 더하기 4 알파에 마이너스 3은 0일 거고 또 베타 제곱 더하기 4 베타에 마이너스 3 역시도 0이 될 거예요. 그리고 찾아놓을 건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 마이너스 4와 두 근의 곱 마이너스 3을 함께 이용을 해줄 겁니다. 자, 그럼 보세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마이너스 4라는 요 식은 뭔지 왠지 얘를 조금 이용하면 좋지 않을까? 자, 그럼 봐봐. 얘에 의하면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의 마이너스 4는 알파 제곱 더하기 4알파 빼기 3의 빼기 1과 똑같죠? 그러면 요 값이 얼마였어? 앞에서 0이니까 너는 그냥 단순히 마이너스 1이야 라고 찾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아래 나와 있는 베타 관련도 마찬가지로 빼기 4니까 베타 제곱 더하기 4 베타 빼기 4는 베타 제곱 더하기 4 베타 빼기 3의 빼기 1과 똑같으니 너도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라고 계산이 될 겁니다. 결국 나한테 주어진 요 식은 이렇게 정리가 되겠죠. 마이너스 1분의 6베타 더하기 마이너스 1분의 6알파 그러면 마이너스 6의 알파 플러스 베타와 똑같을 테고
알파 플러스 베타가 마이너스 4라 했으니 얼마? 24야. 이렇게 구할 수 있겠죠. 115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래. 그럼 먼저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 얼마예요? 4K 플러스 1 그리고 알파 베타 2K 플러스 1 찾아놓고 시작을 합시다. 그래놓고 이용할 게 6이라는 값이 알파 제곱의 베타 더하기 알파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인수분해를 조금 할 수 있어 보이죠? 자, 먼저 앞에 있는 거에서 알파 베타로 묶으시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될 테고 뒤에는 마이너스로 묶으면 알파 더하기 베타가 되니까 결국 또 한 번 더 알파 더하기 베타로 묶어줄 수 있겠네. 알파 더하기 베타에 알파 베타 빼기 1 식이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자, 그러면 내가 더해 놓은 거 곱해 놓은 거 있으니까 자, 두근의 합 4K 플러스 1 에다가 두근의 곱에서 1을 빼면 곱하기 2K라고 만들어질 거고 결국 이 식이 얼마야? 6이다 라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겠죠. 전개해서 결국 2차 방정식 푸시면 될 것 같으니 전개합시다. 8K 제곱 더하기 2K 6 이항하면 마이너스 6은 0 2로 나눠지죠. 그러면 4K 제곱 더하기 K에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 놓고 K 값들을 구해야 되니까 인수분해해서 계산을 하셔야겠죠. 4, 1에 1, 3에 1이겠네. 3에 1에 플러스 마이너스 주면 되니 K는 4분의 3이야 또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찾을 수 있겠죠. 이렇게 찾았는데 문제에서 중요한 거 있었네요. 정수 K라는 조건이 있었죠. 정수 K니까 4분의 3 안 돼서 K는 마이너스 1이다 이렇게 할 수 있었어요. 자, 116번 풀어볼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에서 1창의 개수를 잘못 봤대 얘들아. X의 개수를 잘못 봤어? 그러면 이 X제곱의 개수와 상수항은 제대로 봤으니 두근의 곱은 정확하겠죠. 그러면 두근의 곱 A분의 C라는 값은 두근의 곱 이용해서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3분의 5 이렇게 될 거고요. 이번에는 상수항을 잘못 봤대. 상수항을 잘못 봤으니 두근의 합은 제대로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분의 B는 자, 두근의 합이에요. 3분의 5 더하기 3분의 5 더하기 3은 3분의 9니까 3분의 14다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런 식으로 풀어볼 거야 얘들아. 주어진 2차 방정식을 내가 A로 나누어 줄래요. 어차피 2차 방정식이니까 최고차항 개수는 0이 아니겠죠? A는 0이 아니니까 양변을 A로 나눠도 크게 문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X제곱 더하기 A분의 B의 X 더하기 A분의 C는 0이 될 테고 내가 구해놓은 A분의 B와 A분의 C를 이용해서 표현을 해주면 X제곱 마이너스 3분의 14X에 마이너스 3분의 5는 0이다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것과 똑같죠? 그러면 3을 곱해서 생각을 하는 게 편할 것 같네. 3x제곱 마이너스 14x에 마이너스 5는 0이니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해는 인수분해 통해서 구할 수 있겠네요. 3, 1에 5, 1에 마이너스 플러스니까 따라서 x는 마이너스 3분의 1 또는 얼마? 5다. 이렇게 방정식의 해를 찾을 수 있습니다. 자, 117번 풀어볼게요. 0이 아닌 세실수 PQR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 그럼 먼저 나는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P 알파 곱하기 베타는 얼마? Q 라는 걸 하나를 찾아줬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로 주어진 식을 통해서 두근의 합 2배의 알파 플러스 베타는
마이너스 R 그리고 두 개의 곱 4알파 베타는 P라는 걸 찾아줄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이거 두 개 이용하면 P와 R 사이의 관계가 만들어지겠네. 두근의 합이 마이너스 P 대입하시면 마이너스 2P는 마이너스 R이니까 뭐 따라서 2P는 R이야 라는 시간화를 찾아줄 수 있고 자 이번에는 두근의 곱을 이용해서 얘네를 가지고 계산하시면 Q니까 4Q는 P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네요. 하고 싶은 건 Q분의 R을 구하고 싶어요. Q분의 R을 직접적으로 여기서 양변을 Q로 나눠서 생각을 하시면 보세요. Q분의 R은 Q분의 2P가 될 것이고 Q분의 2P는 주어진 식에서 Q로 나눠서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자, 이 식을 내가 Q로 나눠주면 4는 Q분의 P가 만들어지겠네요. 그러면 Q분의 P가 4니까 결국 2 곱하기 4가 돼서 얼마다? 8이다 라는 이런 결과 만들어줄 수 있겠죠. 자, 118번 풀어봅시다. 2차 식에 대해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자 그럼 얘들아 먼저 fx는 0이라는 2차 방정식 다시 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5는 0이라고 했을 때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은 2가 되고 두근의 곱은 5가 되는 이런 상태입니다. 다시 말하면 f알파는 0이고 f베타는 0이 되는 fx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자 이랬을 때 f에 2x 더하기 3은 0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그러면 이 방정식의 근은 2x 플러스 3이 알파가 될 때 또는 베타가 될 때 그때 x값이잖아. 결국 이런 식이 나오겠죠. 2x 더하기 3은 알파래요. 그러면 x는 2분의 알파 빼기 3. 자 그리고 2x 더하기 3이 이번엔 베타래요. 그러면 x는 2분의 베타 빼기 3 2분의 베타 빼기 3 이렇게 만들어져서 2분의 알파 빼기 3과 2분의 베타 빼기 3이 주어진 2차 방정식의 근이 될 거야. 그러면 두근의 곱은 얘네 두 개 곱하면 되는 거잖아. 자 곱해서 계산합시다. 그러면 4분의 1에 알파 빼기 3에 베타 빼기 3이 될 것이고 그러면 4분의 1에 전개예요. 알파 베타 마이너스 3배에 알파 더하기 베타에 더하기 9 그런데 더한 거 곱한 거 있으니까 너는 4분의 1에 두근의 곱 5 두근의 합이 2니까 마이너스 6에 더하기 9 해서 4분의 1 곱하기 5에서 6 빼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9니까 8이 돼서 결과는 얼마다? 2다 이렇게 찾을 수 있겠네요. 자 119번 풀어봅시다. 실수 MN에 대해서 MN은 실수래. 2차 방정식 개수가 그럼 모두 다 실수인데 한 근이 마이너스 1에 더하기 2i니까 또 다른 근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2i다 라고 생각을 먼저 할 겁니다. 그러면 두 근의 합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m인데 두 근의 합 실제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2가 돼서 m은 2야 라는 걸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는 두근의 곱. 두근의 곱은 m이 될 텐데 m은 두근의 곱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i에 마이너스 1 플러스 2i가 돼서 마이너스 1의 제곱이니까 플러스 1이고 마이너스의 2i의 제곱이 되는 거죠. i제곱 마이너스 1의 4가 되니까 결국 얼마다? 5다 이렇게 만들어지겠네요. 그런데 새로운 2차 방정식의 해가 n분의 1과 n분의 1이래. 그러면 얘는 다시 써주면 x제곱 더하기 ax 더하기 b는 0의 근이 n분의 1 m은 2였으니까 2분의 1 n분의 1 n은 뭐야 이거 m이 아니고 여기 n이네요. n은 5가 되니까 5분의 1이 되겠죠. 그러면 주어진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 마이너스 a는 2분의 1 더하기 5분의 1이 돼서 10분의 7 그리고 두근의 곱 b는 얼마야? 2분의 1 곱하기 5분의 1이 돼서 10분의 1이 될 건데 최종적으로 나는 a 더하기 b를 구하고 싶으니 마이너스 10분의 7에 더하기
10분의 1은 마이너스 10분의 6이 돼서 약분 마이너스 5분의 3이다 라고 찾아줄 수 있겠죠. 자, 실력어 120번 문제 풀어볼게요. 방정식의 모든 근의 합이 0이래. 근데 절대값이 있으니까 주어진 거는 x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x 마이너스 2가 1일 수도, 또는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2가 마이너스 1일 수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얘는 x제곱 더하기 a 빼기 2의 x 마이너스 3은 0이라는 2차 방정식, 그리고 또는 x제곱 더하기 a 마이너스 2의 x 마이너스 1은 0이라는 요런 2차 방정식. 그런데 모든 근의 합이 0이라 했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합시다. 두 근의 합을 구하시면 2 빼기 a가 되죠. 그리고 또 여기서 두 근의 합을 구하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2 빼기 a가 될 테야. 그런데 모든 근의 합이니까 결국 2 빼기 a에 더하기 2 빼기 a가 되고, 너는 4 빼기 2a가 되는데 0이 돼야 되니까 결국 a는 얼마다? 2다. 이렇게 해결이 되겠네요. 자, 121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실근 알파 베타야. 그럼 일단 나는 알파 더하기 베타가 4예요. 알파 곱하기 베타가 k예요. 라고 찾아놨어요. 그래 놓고 주어진 조건이 6이라는 값이 알파의 절대값 더하기 베타의 절대값이래. 그러면 사실 얘는 가능성을 생각을 해보면 알파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 베타가 0보다 클 때 0보다 작을 때다 보니 케이스가 둘 다 플러스야, 플러스에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에 플러스야, 마이너스에 마이너스야, 네 가지의 케이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거 계산은 그것보다는 양변을 제곱하는 게 조금은 편할 것 같더라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6의 제곱 36이고요. 자, 여기 제곱하는 거 잘 보세요. 절대값 알파에 더하기 절대값 베타, 이거의 제곱이야. 자, 여기서 바로 곱셈 공식을 쓰지 않고 일단 과정을 한번 보여드릴게. 얘는 절대값 알파 더하기 절대값 베타에 곱하기 절대값 알파에 더하기 절대값 베타 얘죠. 그럼 얘는 하나씩 하나씩 분배가 되면서 절대값 알파의 제곱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절대값 베타 더하기 절대값 베타의 제곱, 이렇게 만들어지는데, 사실 절대값에서 제곱하나 그냥 제곱하나 결과 똑같잖아. 그러니까 알파 제곱. 자, 이쪽은 그냥 베타 제곱일 거고, 절대값에서 곱하나 곱하고 절대값 하나 결과가 똑같으니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만들어질 겁니다. 그러면 주어진 식을 가지고 계산을 조금만 해볼게. 자, 그럼 이제 알파 제곱에 더하기 2배의 절대값 알파 베타에 더하기 베타 제곱이 얼마? 36이 되는 건데,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우리는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배의 알파 베타 이용할 거예요. 더하기 2배 절대값 알파 베타 마이너스 36은 0이다 라고 만들어집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강조하는 건 얘네 둘이 소거되지 않는다 라는 거는 좀 기억을 하셔야 돼요. 왜? 알파 베타가 k인데 k가 양수라면 괜찮아, 소거될 것 같아. 하지만 k가 음수라면 오른쪽에 있는 절대값 부분 봤을 때 마이너스가 생겨난단 말이야. 그 부분을 좀 조심하셔야 됩니다. 보세요. 더한 거 4니까 4의 제곱 16 마이너스 2k 더하기 2의 절대값 k 마이너스 36은 0,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보세요. 첫 번째 k가 0보다 큰 경우는 16 빼기 2k에 더하기 2k에 마이너스 36은 0이 될 테니 만족하는 k 없죠. 왜? 사라져서 16 빼기 36은 절대로 0이 아니니까 이 경우는 불가능이야. 그 다음 이제 두 번째 단계 k가 0인 거 나누자고 했죠. 자, k가 0이면 k에다 0 대입할 겁니다. 0 대입하면 16 마이너스 36은 0이래. 얘도 말이 안 되는 거잖아. k는 0이어서도 안 되겠다. 그럼 이제 결국 세 번째 k가 0보다 작은 경우 생각을 할 건데, 그러면 16 마이너스 2k에 k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되겠죠? 마이너스 2k에 마이너스 36은 0이 되고,
마이너스 4k에 마이너스 20은 0이 되니 k는 얼마야? 마이너스 5야. 근데 마이너스 5는 0보다 작다의 범위에 들어갈 테니 내가 구하고 싶은 k는 얼마? 마이너스 5다 라고 구해줄 수 있겠죠. 자, 122번 풀어봅시다. 2차 방정식의 두근의 합과 곱이 4와 마이너스 3이니까 결국 A, B, C를 가지고 4와 마이너스 3 두근의 합곱 이용해서 만들고 주어진 거 만들어서 계산하는 방식이 될 것 같아. 자, 그래서 먼저 주어진 x-a에 x-b 더하기 x 빼기 b에 x 빼기 c에 더하기 x 빼기 c에 x 빼기 a는 0을 전개해서 정리를 먼저 해볼게요. 자, 앞에 거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b의 x 더하기 ab. 그 다음 거는 x제곱 마이너스 b 더하기 c의 x 더하기 bc. 그 다음 거는 x제곱 마이너스 a 더하기 c의 x 더하기 ac 해서 더해주시면 되겠죠. 3x제곱 마이너스 a가 2개, b가 2개, c가 2개니까 2배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 그 다음에는 어떻게 돼요? 더하기 ab, bc, ca는 0이 될 거고. 그럼 이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곱, 두근의 합 얼마를? 두근의 합 4라고 했으니까 4라는 값은 3분의 마이너스 마이너스니까 3분의 2의 a 더하기 b 더하기 c. 두근의 곱은 어떻게 돼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3이랬고 마이너스 3은 3분의 ab 더하기 bc 더하기 ca. 자, 그러면 여기서 a 더하기 b 더하기 c는 4에다가 2분의 3 곱하시면 되겠죠? 6이구나. 그 다음 여기서는 ab, bc, ca 계산하시면 마이너스 9야 라고 찾아준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을 구하래. 그럼 얘 역시도 뭐 할래? 전개를 하자고요. 일단은. 자,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x제곱 마이너스 2ax 플러스 a제곱 x제곱 마이너스 2bx 플러스 b제곱 x제곱 마이너스 2cx 플러스 b제곱 c제곱이겠죠? 일부러 이렇게 세로로 쓴 거예요. 그래놓고 그냥 더하면 되니까 3x제곱 마이너스 2배에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x에 더하기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은 0이 될 테고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의 곱은 근과 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마이너스 플러스 하시면 3분의 1에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결국 이 문제는 얘들아 a제곱 더하기 b제곱 더하기 c제곱 값 찾자라는 말과 똑같아요. 그러면 요거 2개 있으니까 끝났네. 그럼 너는 일단 3분의 1은 출발하시고요. 어떻게 구하죠? a 더하기 b 더하기 c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2배 ab, bc, ca 계산하시면 되겠네. 그러면 3분의 1에 자 두근의 합 ABC의 합 두근이 아니라 ABC의 합은 6 6의 제곱 빼기 2 곱하기 둘둘이 곱한 거는 마이너스 9. 자, 요 정도는 뭐 산수죠. 3분의 1에 어떻게 되겠어요? 36이죠? 36 플러스 29, 18 계산하시면 자, 요런 거 뭐 숫자 커져서 계산 한번 해도 되지만 선생님 분배할래요? 분배하면 12 더하기 6이 돼서 얼마다? 18이다. 이렇게 찾아줄 수 있겠죠. 자, 123번 풀어봅시다.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2차 방정식의 두근의 절대값의 비율이야. 절대값의 비율이니까 이래야 되나? 절대값 알파 대 절대값 베타는 2대 1이다. 그러면 2배의 절대값 베타는 절대값 알파다. 뭐 요렇게 해결을 해야 되나? 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어찌됐든 얘들아 베타 대신에 알파 대신에 현재는 베타만 써서 베타와 2베타 요런 형태로 표현이 일단은 가능할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를 잘 보면은 근각계수와의 관계에 의해서 두근의 합은 뭐 5 빼기 m이라고 만들어지겠지만 두근의 곱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8이죠. 두근의 곱이 음수가 나왔으니까 결국 두근은 부호가 다를 거야 라는 예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할 겁니다. 한근을 2알파라 하면 한근은 마이너스 알파야. 이렇게 설정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 이제 m의 값 구하는 거니까 두근의 합. 두근의 합 알파죠? 알파는 5 빼기 m이 될 거고 두근의 곱 마이너스 2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18. 자, 그럼 아래 거에 의하면 알파 제곱이 9가 되겠네? 이 말은 알파는 3일 수도 마이너스 3일 수도. 그럼 알파가 3이 되면 얘들아 m은 얼마예요? 알파가 3이라면 m은 2가 될 테고 알파가 마이너스 3이라면 m은 8이 될 테고 이렇게 나오겠네? 따라서 만족하는 건 2와 8 이렇게 두 가지 있다 생각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연습 문제 124번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는데 F알파와 F베타가 1이 되게 하는 fx를 찾고 싶대요. 그러면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얘들아. 여기 먼저 보시면 F알파는 F베타는 1이다 라는 얘기는 F알파가 1이고 F베타가 1이다 라는 얘기와 똑같고 그러면 F알파 빼기 1은 0이고 F베타 빼기 1은 0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이 표현을 선생님은 어떻게 해석할 거냐면 fx-1은 0이라는 이런 방정식의 해가 알파와 베타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까지 맞아요? 이 아이디어를 가지고 나는 풀 거야. 그러면 보세요. 결국 fx 빼기 1 어차피 최고 차항계수가 1이니까 이쪽도 1이 될 거고 해가 알파 베타니까 얘는 x-알파에 x-베타. 그런데 주어진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니까 결국 여기가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와 똑같을 것 같아요. 그러면 fx는 이제 마이너스 1만 이항하시면 x제곱 더하기 x의 마이너스 4에 플러스 1 되니까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아주 쉽게 계산할 수 있겠죠. 자, 이런 거 좀 응용하면 요 1이 아닌 또 다른 이상한 값들을 가지고서 뭐 x라든지 2x라든지 x제곱이라든지 이런 거 충분히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